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치 공작 얘기인데요. 뭐 사실관계는 다른 방송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김남국 관련된 기사 안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다 프레임 짜가지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 김남국 의원이 뭐 코인에 투자를 했든 말든 얼마를 투자를 했든 내 할 바 뭡니까? 일을 잘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입장으로 아예 기사를 안 보고 있습니다. 몇 개 처음에 보다가 너무 또 논란을 지저분하게 다 끌고 가는 거 보면서 질려버려가지고 안 봤어요. 여러분 보신 게 좀 있으세요? 저도 근데 비슷한 입장이긴 하거든요. 정치 공작이라고 또 소개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꾸미는 행위들, 이런 걸 정치 공작이라고 하잖아요. 정치 공작이라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서면은 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 공작이 목적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언론의 장난질, 이 정치 공작을 펼치는 기득권 세력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입장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사안을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이 뭐 전세 자금을 빼서 했다, 뭐 국회의회에서 일하는 동안에 했다, 뭐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를 뭐 이렇게 해서 드렸다, 이런 식의 잡다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언론의 어떤 지형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공작이라는 어떤 입장을 먼저 분명히 세우고 이 사안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 코인을 전략 매각을 권고를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이 진상조사팀을 좀 만들기로 했고, 이거를 김남국 의원이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수용을 했어요? 네네. 저는 이 민주당의 그 처분이 가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코인을 팔지 안 팔지 본인 판단하는 거지, 이걸 전략 뭐 매각하라고 막 그거를 압박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개인 재산을 사실 처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섭을 한 거죠. 이건 그냥 재산권인데 그걸 가지고 공직자라는 이유로 코인을 안 해야 되는 이유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해도 그거는 김남국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이걸 민주당에서 제안하면은 민주당 의원 중에 코인 안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야 돼요.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이 국민 눈 가리기 아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혹시 뭐 어떤 실망한 부분 이런 게 해결이 됩니까? 민주당이 강력하게 저거를 아주 뭐 가진 자들을 다 뺏어가지고 만드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코스프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탄압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은 처분을 하겠다, 이 정도만 입장 내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는 건데, 드러날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드러날 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명백히 이거는 왜 이제 와서 이 사건을 터뜨리냐, 그럼 코인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해야지 너무 수세적이라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것 마냥. 정치 공작을 당하게 되면은 보통 하나하나 다 해명하고 싶어 하고 하나하나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몰리는 상태에서 대응에 나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정치 공작이라는 선을 크게 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런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적폐들에 대한 도덕성 공격은 안 먹혀요. 그러니까요. 네, 안 먹히기 걔네는 때문에 도덕이 없기 때문에 기대가 네. 없어요. 이 진보 민주 세력에게는 사실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공격이다 보니까 계속 이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손에 쥐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좀 어떻게 잃었는가에 대한 교훈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이런 정치 공작 그 프레임이 너무 신물이 나니까 왜 진보 개혁 정치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가, 왜 다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입장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은 이 정치 음모를 파탄내는 거, 정치 공작에 맞서 싸우는 것이 1번이지만 또 동시에 이 진보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모시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도 과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서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이길 바라는 마음도 잘못된 요구는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입장을 잘 견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선을 넘지 않게 여러분 잘 막아주세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진보 민주 개혁 지형에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는 저는 완전 공감하거든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정치인이 끝도 없이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요구를 공적으로 실현하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죠. 저는 그 입장이 맞고 그 요구와 지향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왜 충돌이 되냐면요. 민주당에 그걸 요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이 정말 가난한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인가요? 그걸 지향하지만 그거를 완전히 대변할 수 있는 계급적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부분 다 검사, 판사, 변호사 다 사회의 어떤 일정 정도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진짜 다 매각하고 자 나는 서민으로 돌아가서 취약계층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분들을 대변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자기 직분에 맞게끔 자기 역량껏 국회의원을 우리는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의원을 만들어 준 겁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졌을 때 크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집에 땅 파가지고 항아리에 묻어둡니까? 지금 금리도 인상됐구나. 금리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누가 적금을 막 붓고 막 합니까? 다 주식하고 코인하는 게 당연하죠. 그때 당시 대세였고 누구나 그런 거에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도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에요. 돈을 당연히 벌고 안정적인 어떤 생활 환경을 추구하겠죠. 그 욕심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건 그 욕심을 전제로 하고 김남국을 지지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입장으로 하는 사람이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네.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다. 네네. 민주당이 그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다 부응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라는 판단을 기본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사람들 자기 계급적 출신과 상관없이 정말 대다수의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개혁적인 그 행동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존경하죠. 그런 의미에서 김남국 의원의 행보를 응원했고 당연히 그 부분은 저는 뭐랄까 당연히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랑 그 도덕성의 기준을 김남국 의원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을 크게 넘지 않았네요. 네, 잘 정리해 이 정도는 주셔서 괜찮아요. 네, 어쨌든 민주당이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 같아요. 그래서 보수의 가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네.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서도 별로 잘못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박지원 그 전 원장도 나와가지고 그래도 국민 정서에 맞춰서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사과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는 건 오히려 그런 사과 프레임을 짠 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일단 국민 정서가 안 좋으니까 사과를 해라 이런 걸 계속 요구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정서는 죄 지은 게 없으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게 기본 정서거든요. 네. 그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신뢰가 가고 믿음을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정서 운운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쫄아들기 때문에 자기 표가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랑 윤미향 의원 뭐 등등등 정말 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여러 명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었는데 이걸 또 놀아난다는 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이 코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남국을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랑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와의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아까 하셨는데 민주당의 이런 개혁 정치인들 정말 많아져야 된다.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당으로 견인할 수 있는 세력이 보수적이고 개혁을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의원들보다 훨씬 많아져야지만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 국민들을 위해서 또 기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가상 자산은 매각하고 의원이 되겠죠. 나중에 걸릴 걸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네. 의원들이 직접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계속 공세가 벌어질 것 같은데 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또 금방 국민들이 지쳐서 또 새로운 인물이 또 네. 표적이 되거나 네. 그러니까 진짜로 범죄 사실 어떤 하나의 사실이라도 발견이 되면 뭐 지속이 되겠지만 발견된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도 다 끝날 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막 뉴스에 나와서 1시간, 2시간씩 막 이 사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거 하는 사람도 진짜 고생이다 싶더라고요. 그 수많은 자료, 정보들을 가져와가지고 정말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목적이에요. 이 국힘당이 이 분란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정책적인 내용이 저렇게 진지하게 1시간, 2시간씩 시사 방송에서 다뤄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1시간씩 대담합니까? 코인이라는 게 무언지부터 그 코인을 어디 시장에 뭐 했는데 그게 얼마가 떨어지고 이 얘기를 1시간씩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쓸데없고 무가치한 얘기를. 그래서 저희는 안 하려고 네. 합니다. 악의적인 왜곡과 선동이 보도라는 탈피를 쓰고 지금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같은 압박이 들 때에는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 사태 때도 그렇고 그래서 너의 입장이 뭐야를 되게 강요받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저는 그만큼의 언론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쏟아지기 너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 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뭐 호랑나비님이 김남국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율 지금 최저예요. 이 정도면 최저입니다. 최저. 더 떨어질 지지율도 없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 김건희 수사 왜 안 하냐. 이런 거 범죄 사실을 다 1시간씩 대담을 하셔야죠. 네. 다음 네. 주에 또 얘기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